조국과 민족을 위한 방송 저널리즘 M2 1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18회네요. 네. 이런 18회네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형님. 그런 거. 자, 빨리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윤진 기자께서 일단 네. 오늘 주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늘의 주제 글쎄요. 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추미애 장관한테 대들고 있죠. 네. 네, 오늘은 대놓고 대들 줄 알았는데 묘하게 대드는 것 같은데 대드는지 않은 네. 대든 것 같은 뭐 이상한 좀 짓을 했어요. 네. 오늘 그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과연 기자들은 어떻게 이 기사를 썼나? 네. 제대로 그 의도를 파악하고 쓴 건지 네. 아니면 역시 윤석열 빠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죠. 왜 언론은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다이다이로 놓고 얘기를 하는가? 법무부 장관이 위인데 왜 얘들은 검찰을 이렇게 띄워주는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정도를 더 넘어서 윤석열은 빨고 추미애는 씹는가. 음, 여기까지 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설명이 됐네.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의 행태를 보면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윤석열 총장의 전국 검사장 회의를 동일한 위치에 두고 이거를 대결 구도로 삼더라고요. 네. 그런데 과연 이 검사장 회의라는 것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회의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기사를 소개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 검사장들 신임 확인한 윤석열. 장관 지휘권 정면 돌파하나? 이거는 지휘권 정면 돌파해라.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단 담겨 있는 검사장들 신임을 확인했습니까? 현장 취재하셨죠? 기자들. 네, 네. 다 확인했죠. 예. 근데 오전에 고검장 회의, 그다음에 그 식사하고 나서 네. 수도권 그 네. 지검장 회의, 지검장 재경 회의. 지부장 그다음에 지검장 회의.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역 지검장 회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검장 회의에서는 들이받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며. 그렇죠. 거기를 기자들이 들어갔어요 다?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흘러나왔어요. 네. 하여튼 흘러나왔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그 강남일 검사장, 아무튼 대전고검장으로 대구고검장인가 대전고검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막 떠들면서 바람을 잡았어. 그럼 다른 고검장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예. 근데 모 고검장이 아니 애도 아니고 우리가 왜 자꾸 그런 싸움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이랬다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검장 회의 분위기가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대로 안 됐어. 지검장 위가 고검장인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차기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후 2시에 드디어 이제 수도권 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 자,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서 제가 방금 들은 바로는 네. 어느 검사장님이 시계 들이받았대요. 어이구. 1시간 10분 만에 회의가 급히 끝났는데도 빨리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빨리 끝난 거 그러니까 같아요. 시계 들이받으니까 아예 빨리 끝내 이런 예, 거지. 왜냐하면은 수도권 지검장 중에는 윤석열 총장의 바람을 잡아줄 사람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계 한번 들이받았고 그 시계 들이받은 분을 이제 옆에서 좀 말리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그분이 본인 입으로 내가 시계 들이받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멋있다. 그 뒷얘기는 제가 나중에. 그리고 네. 자, 그다음에 지역 고검장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 좌천된 사람들. 그치, 거기서가 문제지. 자, 여기는 이제 수도권 아래니까 충청도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여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근데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굳이 그 수도권과 수도권 외로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보통 지검장 회의와 고검장 회의는 따로 여는 거 봤어도 네. 그 검사장을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나눠가지고 경우는 난 제가 처음 본 그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 얘기를 좀 구분을 시키려고 그래서 당연하지. 이게 자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 디바이드 앤 룰이다. 그렇죠. 그런 갈라치기. 야, 그게 아니, 뭐야? 디바이드 룰을 그냥 갈라치기. 야, 근데 갑자기 장원이 MC 맡으니까 네. 그게 황현희식이라고. 조용히 하고 진행하시죠. 지금 제 돋보이거든요. 이제 좀 가야 더 멋있어 내가. 여기서 막 하면 맛없어. 그래서 이 디바이드 앤 룰이란 게 갈라치기. 갈라치기. 네. 그래서 갈라치기에서 맨 마지막에 지검장 맨 밑에 이제 그 지방지검장 회의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지금 대검에 나온 입장에서 보면은 대다수가 어쨌다.
뭐 대다수 혹은 뭐 그다음에 모두가 취합된 의견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의견만 모은 거죠. 지금 일단 헤럴드 경제의 기사를 보면 이런 내부의 얘기들은 장용진이 이뻐서 장용진한테만 이런 얘기 해줬겠습니까? 다 알죠 기자들도. 기자들한테 다 해줬겠지. 네. 그런데도 김태열 기자님은 뭐라고 쓰냐면 검사장들이 총장 사퇴를 다수가 반대하고 사실상 검찰 내부의 신임을 확인했다 이런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사퇴를 내가 해야 되겠냐라고 이렇게 그 자기 상관이 물어볼 때 네. 이런 사람이 장원이 빼고 있을까? 아니요 미르에서도 이 작가님이 나 이제 미르 나갈까 하면 누가 네. 장원이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네요. 그렇구나. 네. 아. 보통 야, 내가 그만둬야겠니?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네. 뭐 직장 상사나 아니면 군대에서 뭐 선임이든 저보다 손 윗사람들이 그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말려달라. 말려달라. 나 좀 말려줘. 계속 계셔야지요. 어딜 가십니까? 우리 빛이십니다. 이 얘기가 듣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에도 나 아니면 안 돼. 이거 그렇죠. 듣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뻔해 보이는 그 짜고 치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를 떠든대. 그래서 자기 격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람잡이가 뜩 등장해가지고 총장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제 뇌피셜입니다만 야. 대체로 이런 분위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검사장들 참석했던 대부분의 검사장들 입 닫고 있었어.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네. 그런데 이제 소위 우리 침묵하는 다수라 그러잖아요. 네. 침묵하는 다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걔들이 다 우리 편일 거야라고 끌고 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런 대검의 입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맨 처음에 고검장 회의 했을 때 반론이 있었어. 요거가 대표성이 없어. 두 번째 수도권 지검장들을 했어. 이것도 못 써먹어. 마지막에 이제 지방에 자기 식구들 많은 데서는 얘들이 주도를 해갖고 오케이 이거다 해서 그렇지. 1차, 2차 얘기는 안 하고 3차에서 윤석열을 편들었다. 우리 검찰총장님이 감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언론들이 싹 받아쓰면서 그렇지. 이거 나 같은 사람 보면 몰라. 내용이 어려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장원 씨가 살짝 그 분위기를 띄웠지만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이 검사장 회의란 데가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정식 기구인가는 기자들이 아무도 안 써. 침묵이잖아요. 그냥 모여라 한 그냥 거잖아요. 모이는 그래서 거예요, 이동형 그냥. 얘기대로 저기 새과시 아니에요. 건달같이. 맞아. 그렇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맞설 카드 이런 것도 못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언론들이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은 보면 저기서 얘기하면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거고 뭐 그렇지. 법적인 효력이 효력이 있나 보다. 있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법적인 효력이나 공신력이 있으려면은 이렇게 수도권 따로 모으고 지방 그 밑에 다른 그 수도권 외 지방 따로 모으고 고검장 따로 모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네. 검찰청법 대검 예규의 협의처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맞아요. 대검찰청 부장회의, 지방검찰청 부장회의, 전문수사 자문단 이 세 가지입니다. 맞아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검사장 회의. 그러니까 지방검찰청 회의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은 전국 검사장들이 다 모여야 돼. 그렇지. 이게 두 개로 쪼갤 필요가 없고 쪼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일부러 쪼개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지. 자기가 듣기 좋은 얘기만 들었겠다.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이성윤은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냔 말이에요. 자기 제대로 지금 감찰하고 수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 진짜 자기 새과시 하려고 모여갖고 야 얘기 좀 해봐. 그래놓고 지는 빠져. 뭐야? 뭐 대통령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근데 있잖아. 회의에 지가 참가해야지. 진짜 웃긴 거는 언론들은 또 어떻게 써주냐면 당연히 수사를 하고 있는 데니까 수사에 방해받지 말게 하려고 배려를 해줬다고 썼다니까? 아니 지금 하는 게 수사 방해인데 뭔 배려는 뭔 얼어 죽을 배려야. 지금 수사 방해를 하고 싶지 않으면은 아예 열지를 말았어야지. 당연하지. 열어놓고 무슨 수사에 방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뭔 이상한. 그러니까 이런 거야. 기가 막힌 언론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이라는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진짜 취재하니 진짜? 네. 그 법무부 추 장관의 수사 방해라고 이제 프레이밍 하려는 보수 언론 그리고 검찰 측의 그런 의견들이 보이는데 의도가 보이는데 자 그러면
그 전에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했습니까? 장윤진 기자님께서 살짝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핸드폰 포렌식이 한 사람께 성공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몇 개까지 됐다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한 사람께 아주 성공적으로 그 끝났어요. 기자 거죠. 그렇죠. 백모 기자. 그것 때문에 네. 이렇게 난리치는 거고. 그럼요. 그렇죠.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썰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썰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믿고 싶은 썰이 하나가 있죠. 네. 다 나왔다. 네. 그 기자가 그 전화 통화만 녹음한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1대1 일상적인 이런 대화 술집에서. 이런 것까지 다 녹음을 했더라. 심지어 식사 자리 술집에서 다 녹음을 했더라. 그러면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에서 그 자료를 다 갖고 다 읽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야, 이거 알 사람 다 알겠네요. 지금 그렇죠. 위로 올라갔을까요, 보고가? 그래서 에, 6월 올라간 걸로 알아요. 그래서 6월 15일 날 그 보도가 흘러나온 거예요. 검사장이 특정됐다. 그래서 6월 17일 날 또 한모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린 거예요. 왜냐?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워낙에 이제 아랫사람 챙기고 자기 사람 잘 챙겨요. 그래서 자기 사람 챙기기가 도가 지나쳤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아랫사람 챙기기를 한다 그러지만 검찰총장인데 검찰이 지금 엄청난 상처를 입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더 크게 입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더 표가 났죠. 왜 기자까지 편의를 봐주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실체는 윤석열? 이런 얘기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제 추정입니다만 아니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낀 게 없다면은 안 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얼마나 한동훈과 이동재를 사랑하길래 이러나? 아니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2월 13일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2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발렌타인. 발렌타인데이죠. 그렇지만 형한테 가장 의미 없는 날이잖아요. 2월 13일이 무슨 날이냐? 윤석열 총장님께서 고생하는 지역의 검사장들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첫날 첫 번째로 부산지검에 내려가요. 거기 한시 있는 데구나. 그렇죠. 예. 그래놓고서 이제 조선일보는 그 둘이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을 대문짝만 하기 싫어요. 슬픈 재회만 그런데 이런 거. 그 취재를 하러 이동재와 백모 기자가 같이 내려갔네. 네. 아, 취재하러요? 취재하러 갔구나. 같이 내려갔어. 그랬겠지. 같이 오해는 내려갔어. 하지 마라. 그럼 넷이 같이 있었다는 거야 거기. 일단은 뭐 취재하러. 네. 취재하러. 그 상태에서 2월 14일 날 이철 인베스트먼트 그 인베스트먼트 밸류 코리아 대표한테 죄송합니다. 영어라 그래. 그냥 넘어가.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한테 편지가 날아갑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털어놓으시죠. 이렇게 편지가 첫 편지가 2월 14일 날 내려가. 그러면 2월 13일 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지금 나와 있다는 녹취록이 몇 개가 돌아다녀요. 그 중에 하나면 뭐 그 녹취록이 그 녹취록인지는 모르겠으나 녹취록 중에 그런 표현이 납니다. 편지는 써놨어요. 숙소는 구했니?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네. 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네. 야 편지는 써놨어요. 숙소는 구했니? 그 편지가 누구한테 쓰는 편지예요? 누구겠어요? 2월 14일 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라고 생각이 편지가 드는 나가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편지가 그 편지가 아닐까? 숙소라면은 이제 부산에서 숙소를 구했니 하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통칭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검언 유착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돼서 이것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예, 4월 초에 터뜨린다고 돼 있어요. 유시민 작가가 뭐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딱 선거 전에. 선거 그렇다면 직전에. 분명 총선 전에 민주당 선거는 망했다라는 프레이밍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연하죠. 예,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좀 설명해드려가면서 예. 자, 기사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광고 갑니다. 예. 네. 흥미진진하죠. 네. 이제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뒤에. 예.
네, 첫 번째 광고 장효연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그만 뒤적거리시고 이거 보세요. 예. 아 있어요? 아니 13,000명까지 올라가서 지금 14,000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14,000명. 구독도 좀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이동영 좀 도와주자. 네. 약간 통쾌하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코업이 1년의 정성과 노력으로 출시한 신상 특허받은 숙취 해소 기억 안 납니다. 런칭 기념 2+1 구매 이벤트와 함께 2020명 소주잔 세트 증정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기억 안 나는 숙취 해소 효과를 인정받은 특허 원료에 유산균, 멀티비타민을 더한 진짜 숙취 해소 상품입니다. 한의학과 현대기술의 콜라보를 통해서 최고의 숙취 해소 효과를 선사합니다. 더불어 기억 안 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모델? 뭐라는 거요? 모텔로 봤어. 모텔로 봤어. 광고 읽을 때는 술 먹고 모텔 가면 사고나. 지희야 미안하다. 모델 박지희 아나운서의 모텔 야 그냥 잘못 본 것도 아니고 박지희를 모텔로 보내네. 모텔 박지희라니. 미안하다. 이거 좀 들어줘 이거나. 모델 박지희 아나운서의 재미있고 귀여운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기억 안 나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또 방송 뜨문뜨문 보신 분들은 박지희가 모텔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모델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예, 장유윤입니다. 여러분 장유윤이에요. 자 기억 안 나. 자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포장돼서 포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이 증정품도 있습니다. 기억 안 나 로고가 박혀져 있는 예쁜 소주잔도 있으니까요. 네. 자,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숙취해소 기억 안 나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아요 저거. 네, 조금 빠졌어요. 광고하고 있으니까 또 좀 몇백 명 빠졌거든요. 네. 끝까지 안 나가시고 광고 다 보신 분들한테는 우리 장효윤 아나운서에 대한 칭찬이 많으니까 장효윤 아나운서가 리액션 뭐 하나 해주시죠. 뭐 예쁘게 이따가 끝나고 광고 끝나고. 예. 네. 그리고 이게 그 멀티비타민이 함유가 돼서 좋은 게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숙취해소제 대부분이 되게 효과 좋은 숙취해소제 대부분이 고농축 비타민이거든요. 네. 근데 비타민에 이제 한의학까지 결합된 거니까 네.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맞습니다. 요즘 즐겨 먹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자. 이미 네. 박지희는 모텔에 지금 입고루가 됐어. 야 빨리 넘어가야 돼 이거. 빨리 호텔 박지희까지 나온 이상 코코메디 갑니다. 예. 모텔 가는 남성분들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요. 모텔까지 야 모텔까지 나왔는데 야 확실하게 갑시다. 자. 야, 자 모텔 얘기 나온 김에 코코메디 광고 갑니다. 자 모텔이 두려우신 분들. 그래서 두 번째 광고는 간편하고 확실한 남성 기능 의료기기 남성의 건강과 자존감 회복 솔루션 코코메디입니다. 애청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코코메디 미르 이벤트를 통해 구입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가격 혜택은 물론 몸에 좋은 건강 기능 식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요.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간편한 사용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미국 FDA 등록은 물론 식약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승인받은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 기능 강화 의료기기입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코코메디 미르 이벤트라고 검색하여 상담 블록으로 들어가 제품 확인 후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 080-255-000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왜 이렇게 웃어요, 형? 왜 뭐가 터진 거예요, 장영진 형님? 네? 왜 아, 웃으셨어요? 자꾸 보니까 이제 뭐 모텔 박지희가 자꾸 나오다가 네. 속보 모텔 박지희 뭐 네. 나오고 호텔 장효연도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지인은 모텔 보내고 외에는 호텔 보냅니까? 여러분들 모델 박지희였습니다. 같은 예. 장씨라서. 네. 아니 댓글 이렇게 올라왔다니까요. 자 마지막 광고 할까요? 예, 세 번째 광고는 끈적임 전혀 없고 촉촉한 선크림 헤이브로 워터맥스 선젤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햇볕에 선크림 바를 일 많아지는데 끈적이고 번들거려서 싫으셨다고요? 이제 수분감이 넘치는 정말 촉촉한 선크림 헤이브로 워터맥스 선젤이 해결해드립니다. 넘치는 수분감으로 촉촉하고 끈적임이 전혀 없어서 로션처럼 바르고 가볍게 바를 수 있고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까지 더해져 한여름에도 매력적인 얼굴을 만들어드립니다. 선크림을 싫어하셨던 남자분들의 걱정을 한 번에 날려주는 남자를 위한 촉촉한 선크림 워터맥스 선젤,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와 함께라면 당신은 더 멋져질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지금 제가 손에다가 잠깐 좀 발랐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선크림이 엄청 꾸덕꾸덕한 선크림도 있고 끈적끈적해갖고 남자분들이 잘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바르면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바로 스며들어요. 이거 완전히 로션이야. 너무 촉촉해요. 이거 이게 약간 선크림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미스트를 맞아요. 이렇게 뿌리지 않고 미스트를 손에다가 막 바른 느낌이 엄청 여기 바른 부분이 되게 시원하고 엄청 촉촉한데 바르고 나면 여기 바른 부분이 하얗고 안 바른 부분은 좀 까맣죠. 맞아요. 톤업이 되는 거. 톤업 효과까지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비비크림 이런 거 바르면 너무 티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동 톤업이에요. 이거 여자분들이 메이크업 베이스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거. 우리 스튜디오에 요거 하나 갖다 놓고 장 기자님 저 출연하시기 전에 한 번씩 바르면 되겠다. 저요? 어. 왜 저를 또 왜 거기다 끌고 나오세요? 아니 뭐 약간 톤업이 되면 좋잖아. 그 뭐지 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 톤업 하니까 너무 지금 깜짝 놀랐는데 형은 톤 다운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예. 오케이. 일단 톤 다운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직구준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좀 자제해 주세요. 박지 모텔 기억 안 나? 계속 이렇게 올리고 계시는데 박지희가 뭐 기억 안 나의 모델이라고요. 그렇죠. 아 직구죠 진짜. 그러시구나. 여기에 강성범은 여인숙으로 모두 있거든요. 오래된 분이다. 이제 연숙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오래된 가수만 분. 있으면 와, 좋겠네요. 근데 광고하는 동안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써주셨어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뭉뚱그려서 감사드려야 되니까 우리 장효연 아나운서의 리액션 가겠습니다. 자 슈퍼챗 감사드려요 기억에 한번 가죠. 저도 할게요. 다 하는 건지 다 한 번씩 합시다. 네. 뭐또 이러면 여자만 시켰다 또 그러니까.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근거 있어. 너만 해. 굳이 나까지 해야 돼? 그럼 우리 하면 저기 사람들 나간단 말이야. 우리 한번 나갈게요. 저희 다 똑같이 할 겁니다. 네. 네. 아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 되죠. 왜? 아, 네, 슈퍼챗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춤추더라고요. 예. 보통 누가 춤을 춰? 이 사람밖에 춤도 안 춰. 우리 피로 사회님이 네. 이 장효연 댄스를 보고 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더러워. 왜 더러워요? 난 너무 좋았는데. 귀여운데. 네. 귀여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강성범 씨 기사 아닌가요? 문화일보 이 사진 어. 역광이에요. 사진 찍을 줄 몰라 인마? 이게 뭐야 이게? 이 미인 얼굴을 말이야. 아주 그냥 굉장히 무슨 뭐 근심이 많은 것 같이 뭐 병든 사람 같이 이렇게 찍어갖고 올리고 세상에 할 게 없어서 이거는 사진 기자한테 굴욕적인 거예요. 빛도 볼 줄 모르고 시커멓게 얼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어? 이거 해설을 받아갖고 갖고 왔어요. 근데 이런 사진 장난지를 그 정말 잘 써먹어요. 특히 문화일보 같은 데가 굉장히 잘 써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딱 제목하고 사진만 딱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렇죠. 딱 보면은 야 추미애 근데- 지금 큰일 났구나. 어? 예. 야 조금 있으면 지금 이렇게 잡혀가겠구나. 보니까 어. 위법 밑에 한 다음에 요 밑에 이런 얼굴. 어. 그러면 스스로 약간 위법을 시인한 듯한 그렇죠. 표정. 예. 무슨 뭐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는 듯한. 맞아요. 맞아. 정말. 아니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마스크를 쓴 건데 마치 마스크를 쓴 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쓴 것처럼 그렇죠. 마치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고 있죠. 그리고 다음 기사에서 다루겠지만 윤석열 총장 사진은 뭐 고독에 야. 빠진 중년 남성. 야, 보스야 나- 보스. 이 사진 엄청 많이 쓰였어요. 나는 이게 여러 군데서 썼어요. 또 이게 제일 잘 나왔나 봐. 그렇지. 나는 무슨 뭐 영혼 본색의 정룡인 줄 알았어.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도 아니에요. 어. 왜냐? 최근에는 지금 저기 이제 대검 본관에서 저 별관으로 넘어가는 그 구름다리 거긴데 네. 여기다 썬팅을 해버렸어. 지금 안 보인다면서요?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네. 제일 잘 나온 거 그러니까 보는 그걸 거구나. 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 비교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감정이 실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구 하나는 정말 역광에 이상하게 나온 사진, 누구 하나는 지금 사진도 아닌데 옛날 사진을 쓰면서 아주 잘 나온 사진. 그렇지. 이거는 상당히 의도가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사진을 찍은 각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밑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 사람이 돋보입니다. 그렇죠. 권위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위에서 살짝 아래로 찍게 되면 죄인인 것 같고 약해 보이고 더군다나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누구보다 밑에 있는 것 같죠. 눈을 아래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자신감 없어 보이고. 네, 이런 건 일단은 뭐 우리가 지적은 하지만 꼼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물고 늘어지면 또 우리까지 치사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제가 네. 좀 이걸 전공했기 때문에 문화연구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꼼수가 아니라 여기에서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해요. 외국에서는 이 기사 자체에 왜곡을 넣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랬다가는 엄청난 배상을 갖다 해야 되니까 네. 주로 사진 갖고 그 짓을 많이 네, 해요. 근데 해외 언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장난질 못하니까 사진을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내용 장난질도 하고 사진 장난질도 까지 하니 얹어서. 그렇죠. 사지만 너무 물고 늘어지면 우리가 내용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죠. 느껴질 수 네, 있으니 알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내용 별거 없는데요.
형 분위기 다 조성해놨는데 자 아니, 보면은 손발이 맞아야 뭘 해먹지.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예. 왜 지금 이렇게 그 언론이 검찰의 수사지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게 위법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 그래서 검사장들의 입장 혹은 그 윤석열의 입장을 이렇게 옹호해 주느냐. 저는 사실 아주 얕은 수라고 보여요 이게. 그럼요. 왜 얕은 수라고 보이냐. 7월 중순에 뭐가 있느냐 혹시 아세요? 검찰 인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검사장들이 이번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검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다가 알려지는 순간 정말 한지로 좌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검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법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검사장들이 사고 친 거 이거 자기들의 인사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맞아요. 그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위법이라고 하는 근거가 검찰청법 12조예요. 거기 12조에 보면은 그 검찰의 모든 그 사무와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위를 검찰총장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에 8조에 보면은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법을 만들 때 조가 더 중요한 게 윗조에 오잖아요. 기본 그렇죠. 조가 위에 오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게 내려가. 네. 그럼 뭐가 더 상위 개념이냐는 거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다는 게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휘를 갖다 내버렸는데 뭐가 위법이라는 거야. 네. 더군다나 자기가 관련돼 있는 사건이라고 의심받으면 자체적으로 자기 본인 입으로도 그랬어. 본인 입으로도 자기는 이런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래놓고서는 자기가 계속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거예요.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건 지휘권을 박탈한 게 아니고 검사가 지휘를 하는 걸 갖다가 총장이 방해를 하니까 그걸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가 단톡방에서 나올 때 지금 대검이 뭐 입장 발표했느냐 검찰이 그러길래 전 이 기사를 보고 입장 발표한 건 줄 알았어요. 너무 확신하면서 뭐 정해진 입장인 것 같이 기사를 썼잖아요. 네. 제목이 이거예요. 추미애 윤 수사지휘권 박탈은 위법. 이걸 말따옴표를 넣어놨으니까 아 이렇게 발표를 했나 보다. 아니에요. 지금 정리 중이에요. 네. 지금 그 검사장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지 고민하는 중이에요. 근데 마치 검사장들이 모두 합심을 해갖고 이렇게 발표를 네. 한 것 같이 기사를 썼단 말이죠. 이 기자 이희권 기자 검찰총장 비서 같은 분이에요. 맞아요. 뭐 소식지 내는 분이라고. 네. 이 내용을 보니까 검사장 회의 결론 총장의 보고 이게 총장이 같이 들어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다 모여봐. 니들끼리 얘기해서 회의한 다음에 결론을 나한테 보고해. 보고해봐. 이거는 뭐 내가 힘이 이 정도야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가 소제목에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특임검사 등 중립수사 필요. 이걸 얘기한 사람들은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특임검사라는 게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 꽂아 넣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서 얘기를 해도 도장 마지막에 찍는 건 검찰총장 맞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특임검사가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인 것 마냥 이거를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수사할 수 있다. 아니죠.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 장이 수사를 해갖고 그 자료 다 받아갖고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 모집했고 다 모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회방 놓는 건데 특임검사를 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건데 이게 마치 이걸 넣으면은 다 해결되는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지금 현재 수사하는 수사부에 그 배당을 한 것도 윤석열이지. 그렇죠. 처음에 한동수가 감찰반으로 가져간다니까 감찰부에서 감찰할게요 이랬더니 갑자기 중앙지검 인권부로 보냈다가 또 어디로 보냈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앙지검 형사 일부로 가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자기가 보낸 거야. 맨 처음에 수사가 감찰하겠다,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 데가 대검 감찰부였어요. 근데 네. 그걸 굳이 못하게 해가지고 대검 인권부로 넘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검 인권부에서 그걸 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냈어요. 예, 중앙지검 인권 담당관에게 내려보내요. 그럼 중앙지검 인권 담당관이 형사 일부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형사 일부에서 수사가 진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 안 할 것 같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터졌거든. 의외로 너무 손쉽게 증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거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야 빠꾸 내가 가져갈래. 그러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한 게 수사 자문단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주 지극히 추미애 정상적인 장관의 지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 결과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 수용은 어렵다는데 모아졌다. 얘들이 어렵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 긴 얘기를 쓰면서 이 법무부 측의 주장은 달랑 두 줄이에요. 특임검사 주장은 때늦은 주장이다라는 거 요거만 달랑 해놨어요. 근데 자꾸 그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그 수사 단계를 갖다가 부정이라고 편파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세우는 주장이 뭐냐면은 MBC하고 제보자 X 왜 이 사람들 저기 압수수색 안 하는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왜 자기들이 편파적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이성윤 그 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이 꽂은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자기 동기고. 그렇죠.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뭐 오른팔 왼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성윤 이 중앙지검장이 보고서 야 이거는 감추거나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법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럼 마치 사람들은 이성윤 이 검사가 마치 굉장히 요 친정부적이고 편향적인 사람인 것 같이 인식할 것 같아서 모르는 분들 계실까 봐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애초에 윤석열 라인이었어요, 이분이. 맞아요. 요건 좀 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 검찰 쪽이나 보수 언론 측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하죠. 왜 윤석열만 빠져야 되냐? 이성윤도 맞아. 빠져라. 왜 빠져? 이성윤도 오염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아니 피의자 아니냐? 고발당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건으로 고발된 거고요.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법세련 이런 애들이 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해보고요. 자, 이제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어서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고요. 허경구 기자의 기사입니다.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지휘권 발동에도 검찰 윤 총장 사퇴 안 돼. 의견 압도적. 누가 압도적이야? 누구한테 들었니? 자 진짜. 야, 압도적으로 놀라운 기사입니다. 진짜. 야, 이 의견 수렴 능력이 압도적이에요. 아 진짜. 심지어 윤석열 총장도 아직까지 자신의 의견 보고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네. 자 우리 기자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시고 기자님의 의견을 취합하셨나 보다. 네. 아니 그리고 총장이 사퇴한다는데 응. 누가 네 사퇴하세요라고 말할 사람이 다수가 되겠어요. 자기가 시작하면서 막 열받고 자 얘기해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만하세요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예의상으로라도 에이 그건 아니죠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총장 사퇴한데 의견 압도적 이따위 이거는 기사도 안 되죠. 솔직히 말하자면 예의상으로 한 걸 가지고 기자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나는 솔직히 윤 총장 사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 나 개인적으로는 그냥 식물총장 돼 있어 봐. 뭐 그게 훨씬 낫지 않아? 저는 그 생각해요. 응. 왜 자꾸 사퇴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나라도 말리고 싶어. 그냥 계속 계셔. 밑바닥을 봐야죠. 너 계속 그러고 있어. 이러고. 그 자리에서 수사받았다가 이렇게 좀 끌려 내려오는 거 이런 것도 버티세요. 괜찮은데. 버티다가 감찰 직접 당하시고 다 할 거 해보고 깨끗하면 딱 털고 어. 가족 문제 딱 털고 그러고 그만두세요. 아니면 구속이고. 이 기자가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를 하고 일반 국민들이 바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냐 하면은요. 이 문장 보세요. 윤 총장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면서 자, 네 지금 이거 수사하는 거 보고도 안 받을게. 그리고 그 한동훈 그 압수수색한 거 있죠? 네. 그것도 몰랐다. 거기서 끝나요. 이 지금 사태의 문제는 그 이후에 윤석열이 뭘 했는가 가지고 지금 그걸 갖다가 안 한다고 그러고 했다가 뭐 압수수색 당하고 뭔가 큰일 난 것 같으니까 지금 그걸 회방 놓고 막 해집어 놓고 있으니까 이걸 갖고 하는 건데 이 기자는요 그 전의 일까지만 딱 해놓고 마치 굉장히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야 이 나쁜 애 이럴 거 아니에요. 나무 위키 보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또 그 기자들 기레기들이 소위 기레기들이 많이 쓰는 권법 있죠. 그렇죠. 따르면 권법.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복수 관계자에 관계자. 따르면 확인할 그만 좀 수 없는. 따라라. 너무 따라. 따라. 아이 따르쟁이들. 자, 그래서 그 다음 기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네. 그 다음 기사는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신박하고 네. 정말 검사들이 얼마나 법을 모르나 그리고 네. 기자들은 더 얼마나 법을 모르나를 입증하는 그런 기사가 연합뉴스부터 쏟아져가지고 오늘 네. 아침은 그냥 완전히 이걸로 다 뒤덮어버렸어. 네. 그 기사 이야기 듣기 전에 광고 가겠습니다. 이런 씨. 네. 여기까지 밀고 갔어. 에너지가 너무 올라가길래 광고를 잘랐습니다. 예. 자,
네 번째 광고는 클리프 디자인 안경입니다. 전자기기들을 통해서 나오는 빛의 파장 중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빛을 블루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노출되면 안구 건조증과 시력 저하를 유발, 눈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죠.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모니터, TV를 보는 게 생활화되어 있는 만큼 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안경이 바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클리프 디자인의 모든 안경은 블루라이트 차단과 UV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렌즈는 기능성 렌즈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눈의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다양한 선글라스와 블루라이트 차단 티타늄 안경을 패키지로 78,000원, 7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리프 디자인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당신의 소중한 눈과 스타일을 지켜드립니다. 포털에서 클리프 디자인 안경을 검색해 주세요. 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요 태가 클리프 디자인의 태입니다. 이 안경이 얼마나 좋냐면 이거 누가 훔쳐갔어. 없어. 선글라스 누가 훔쳐갔어? 야, 훔쳐간 네. 지난번에 제가 썼던 거잖아요. 네네. 이거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거 아니야? 설마 장기자님 저건 있어? 네네. 이걸 사면 이거를 1+1으로 주신다는 건데. 선글라스를. 네. 이게 요즘 제가 최근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갔는데 네. 애들이 선글라스를 가지고 왔는데 거의 이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게 올해 되게 유행인 디자인인가 봐요. 네, 여러분 굉장히 선글라스 굉장히 예쁘죠? 네, 이 선글라스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코코메디 케이스. 자, 어디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 이게 무슨 요원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패션 소품으로 활용하시면 딱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 하는 사람 같잖아요. 와. 중요한 일 하는 사람 같잖아. 네. 네가 이렇게 얘기해서 다 들켰어 지금. 근데 진짜 선글라스 하나 살려고 해도 다 보통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안경이랑 선글라스를 같이 해가지고 오케이. 7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5번째 광고는 신규 광고입니다. 박수. 네. 오, 신기한 고맙습니다. 피부 주름, 눈가 주름, 피부 탄력, 보습, 노화 방지까지 한 번에 피부 속부터 탱탱하게 채우는 럭셔리 이너뷰티 화려화입니다. 화려화는 피부 영양 앰플로 마시면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간편한 럭셔리 이너뷰티 제품입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많아져서 고민하는 분, 저요.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걱정이신 분, 푸석한 피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분이라면 더 늦기 전에 하루 한 병 간편하게 매일 한 병으로 아름다워지는 습관 화려화와 함께 화려하게 피어나세요. 피부에 좋고 특허받은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과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석류 등 100% 천연 원료들이 원액으로 되어 있어서 마시면 흡수가 빠르고 피부 속 깊은 곳에서 부족한 영양분을 가득 채워줍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화려화 검색 또는 대표번호 080-322-1000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시고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미르미디어라고 남겨주시면 미르미디어 특별 구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첫 광고인데 이건데. 누가 이렇게 많이 빼먹었어? 이건 마시면 되는 거야? 그 형님 두 분이 네. 드시고 어. 제품 평 좀 해주세요. 기대할게요. 내일 아침에 그냥? 이건 내일 아침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셔보시고 느낌이 어떤지. 맛도 괜찮은데요. 네. 약간 한약 맛이 나면서 그래요? 근데 굉장히 새콤달콤한 그런 한약 향은 꽃집 나는데 같은 꽃집 네. 같은 느낌. 새콤하고 달콤하고 내가 한 얘기잖아. 되게 그거. 진한데 맛있어요. 되게 진해. 근데 이거 그거다. 저 얼음물에 타갖고 먹으면 맛있겠네. 어, 그것도 맞네. 괜찮겠다. 그것도 괜찮겠네. 맞네. 첫 광고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화려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기사로 넘어가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자, 그다음 기사는 우리 장윤진 기자님이 네. 예. 한 제가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기가 찬 기사인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제목은 수사지휘 수용 고심 중 윤석열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도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공부 좀 해라야.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어디 뭐 그냥 듣보잡 매체에서 그냥 네. 하고 썼나 생각했는데 아니야. 연합뉴스예요. 네. 이게 연합에 썼기 때문에 다 받았었어요. 근데 기가 찬 게 뭐냐면 이거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안 돼요. 그럼요. 안 되죠. 예, 안 되는 건데 이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이것을 그 검찰청에서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썼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권한쟁의라는 건 두 세력이 비슷한 힘을 두 기관, 가지고 있을 기관. 때 두 두 기관. 그러니까 세력이건 기관이건
비슷할 때 이걸 하는 거지. 이건 위아래잖아요.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권한이 법률 사안이 아니라 헌법 사안인 경우에 이것이 네. 해당이 정확해요. 돼요. 예. 아우 정확해.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청 간의 관계는 그 행정부 내부 질서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네. 권한쟁의의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설령 권한쟁의 심판이 된다 손 치더라도 모든 행정부의 행위는 그 일단 아무리 문제가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유효하고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추미애 장관이 지휘를 했잖아요. 그건 일단 유효하고 적법한 걸로 봐야 돼요.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뭘 넣든 권한쟁의 심판을 넣든 그 해례비를 넣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는 거야 이걸? 어떤 검사장이 얘기한 네. 걸 받아 적었대. 어느 검사장이 얘기를 했다 그러고 어느 또? 그 밑에는 보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가 선택지인 거 맞다. 선택지 이게 맞대. 난 도저히 이해 어느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서초동의 내가 변호사가 한 16,000명 있지 않아요? 네. 이 따르제비들 또 따르면 했잖아 또. 이게 다 네. 그런데 이걸 또 다 진짜 따라제비들 다 따라서 따라제비. 법조계에 따르면 이 따르제비들.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기사인데 이런 거를 연합뉴스 국가 기관 통신사 아니에요. 근데서 이런 거를 썼다라는 게 난 기가 찬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모자람이 많은 기사인데 일단 출처 불분명하고 예. 자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취재 전혀 안 했고 예. 예. 그리고 마치 이것이 묘수인 것인양 윤석열 총장이 묘수인 것인양 표현을 해놨어요. 이걸 기사 받아 적은 내용에서. 기사는 더 웃긴 게 네. 이렇게 받아 적으면 시간은 벌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또 분석 기사를 내놨어. 네, 그 사이에 수사는 진행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내피셜을 네. 장황하게 알겠습니다. 써놨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연합뉴스에서 대검 속보를 달고 네. 기사를 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뭐 조선 비즈 JTBC인데 일단 제일 먼저 연합뉴스에서 대검 윤석열의 특임검사 도입 필요 검사장 회의 결론 윤석열의 보고라는 속보를 냈어요. 예. 그랬더니 조선 비즈 뭐 JTBC 뭐 모든 언론사에서 그거를 다 그대로 받았었는데 야, 그래서- 이동영 말이 맞다. 되게 골 때는 게 이게 목요일 날 이미 이동영이 M1인가? 네. M1에서 얘기한 거잖아. 네, 특임 검사로 갈 거라고. 네. 네.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이 이게 이제 뉴스 가치가 있다면 윤석열 총장이 이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 사람 다 알고 있는 어제 이동영 그러니까 뭐 지난주 목요일날 이동영이 떠들었으면 국민들 중에 상당수도 안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만 몰랐다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뭐 왕한테 진상하는 거예요, 얘들 기자들? 그런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뭐 이렇게 돌아가? 아 열받네. 그냥 검언 유착 정도가 아니라 검언 동일체야. 또 JTBC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독립적인 특임 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라는 기사가 오늘 한 4시 넘어서 속보를 단 이런 기사들이 한 10개 이상이 쏟아졌습니다. 야, 근데 JTBC는 그래도 쪽팔리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딱 팩트. 걔네들이 한 그러니까 검사 쪽에서 나온 말만 딱 전달했더라. 자, 이렇게 됐어요. 시나리오는 다 짰어. 네. 완성됐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보스가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말을 갖다가 딱 던져놓는 순간 자기는 그 항명이거나 아니면 사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자꾸 몰아갈 거란 말이에요. 네. 특히나 우리 같은 언론 참된 언론들이 네. 그러니까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지금 원로들 의견을 구하는 윤 국가와 검찰을 위한 길 어디입니까? 그러면서 또 영문 본색 등장합니다. 아, 이거 형님의 선생님의 세상이 사진 너무 예. 우려먹어. 그 사진. 야 이게 제일 인생샷인가봐 인생샷. 이게 제일 잘 나온 사진인가봐. 예. 기자들이 보기에도. 아니 근데 네. 진짜 웃긴 게 이건 뭐 무협지냐? 강호의 고수들과 뭐 의견을 나눠서 뭐 뭔가 질서를 잡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리고 뭐 검찰계 법조계 원로들을 만나 다니면서 의견을 구해 지금 대통령이냐? 자, 이건 뭐냐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추미애 장관의 지위를 거부할 거예요. 근데 거부를 하면은 지가 나가든가 안 그러면은 잘리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최대한 예쁘게 포장하려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그래 네. 어떻게 포장하느냐? 검사장들도 내가 의견도 이랬고 원로들의 의견도 그랬고 그래서 나는 정당한데
문재인 정부가 날 잘랐어. 왜? 이 얘기를 끌고 나가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지가 뭐 할 수 있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뭐라 그랬다? 대권 뽕을 맞은 윤석열이라고 내가 명명한 거예요. 맞아요. 장용진 TV에서 볼 수 있으십니다. 장용진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기사 넘어갈까요? 예, 이걸 갖고 뭐 이 왔는데. 내용은요. 뭐 저기 뭐 일단 검사장들의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글쎄, 얘기 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형님 얘기 들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초에 특임 검사 얘기를 할 거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었고 왜 특임 검사를 하려고 하느냐? 결국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는 수사를 뺏어오겠다. 는 거고 결국 그렇게 해서 수사를 유야무야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원래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이었다면 이 사건을 어디서 다뤄야 되느냐면은 대검 감찰부에서 다뤄야 될 사건입니다. 근데 이까지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랬는데 이걸 굳이 또 특임 검사로 갖고 가겠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죄송한데 그 청취자분들이 발음 제대로 해달래요. 특임 검사인데 자꾸 튀김 검사라고 하시는데. 분식집인 줄 알았다고. 예, 튀김 검사. 솔직히 잠깐만 요 부분은 좀 하나 언급을 해주고 가는 게 좋은데 이 특임 검사 제도라는 게 처음 나온 건 솔직히 말해서 특검을 피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특별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검찰 내부에서 특검 아니라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특임 검사입니다. 특임 그런 거였는데 다시 또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튀김 검사로 해달라고. 이 특임 검사의 가장 최근의 사례가 뭐였느냐면은 우리 그때 강원랜드의 그렇죠. 네. 사건 있죠. 그때 이제 안미영 검사가 폭로를 했을 때 그때 양분환 검사장이 그 특임 검사를 맡아서 이렇게 특별 수사단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그게 어떤 일종의 한 사례가 되는데 그때도 보면은 수사 결과만 나한테 보고해라고 했었어요. 문무일 총장이.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도 대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대검의 참모들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문무일 총장이 스톱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어요. 그렇지. 그때도 뭘 썼느냐? 수사 자문단이라는 걸 써서 브레이크 밟아버렸어요. 똑같아요. 지금 상황도 보면은. 그러니까 특임 검사를 해도 윤석열 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안 나중에 되면은 또 수사자문단. 또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강원랜드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는 하긴 했는데 의심은 되게 많이 됐는데 무죄 났잖아. 권성동 어떻게 됐죠? 쓱 넘어갔잖아. 예. 권성동 씨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총장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본인은 이걸 이기고 지고에 큰 의미를 안 둘 거예요. 그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 자산을 확보한다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왜 자산을 확보하죠? 뭘 꿈이 얻으려고? 크니까. 꿈이 크니까.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걔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 3차는 튀김 안주로.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이 두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천정배 장관 때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과는 많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주 방송에서 우리 두 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 불쌍한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곧 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 불쌍한 사람. YTN. 네, 이동형 씨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는 전화가 온다면 죄송합니다. 예. 지금은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서울 유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으시고요. 어제 5분 이상 청취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묻는다면 잘 모르겠으면 이동형 씨가 하는 거요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도요. 이동형. 이동형 아니면 뭐 정면 승부 뭐 이런 식으로만 언급하셔도 되니까요. 이동형이야 이래도 됩니다. 네. 이동.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